안녕하세요. 챕터 10 고정축에 대한 강철 회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10은 각 위치, 각 속도, 각 가속도,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의 물리량, 돌림 힘, 관성 모멘트, 평행축 정리, 회전 운동 에너지, 강체의 굴림 운동 등을 다루며 4개의 이론과 2개의 문제풀이로 구성해 총 6개의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위치, 각 속도, 각 가속도,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의 물리량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체를 점입자로 고려해 물체가 회전하지 않고 병진 운동하는 것만 다루었으나 실제로 물체는 부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병진 운동을 하면서도 회전 운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회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물리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체가 회전하는 경우 각 위치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는 회전하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호는 세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위치 세타는 실생활에서는 한 바퀴를 360도라고 하는 디그리 단위를 주로 사용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세타는 R분의 S로 정의하고 이때 R분의 S로 정의하는 이 세타는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이분의 길이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 각 위치는 단위가 없는 순수한 수이지만 인위적인 단위 라디안을 부여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라디안은 이 단위를 뒤에 붙일 수도 있고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 세타의 정의에서 이 S는 바로 호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이 R은 반지름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점입자가 이 디스크가 회전하게 되면 이 호를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처음 위치를 P0, 나중 위치를 P라고 하면 나중 위치에서 이 위치를 각 위치는 세타라고 나타내고 이 세타는 이동하는 동안 이 S, 이 호의 길이를 반지름 R로 나눈 값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변에 R을 곱해서 S는 R세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주라고 하는 원둘레는 2파이 R이므로 한 바퀴의 가위치는 호의 길이 2파이 R을 반지름 R로 나누면 2파이이므로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즉 관계식을 보면 라디안 단위에서는 2파이 라디안이 디그리 단위에서는 360 디그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그리와 라디안 관계에서는 특수각 정도는 몇 가지 암기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또는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또는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변위라고 하는 것은 각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호는 델타 세타라고 쓰고 의미는 나중 각 위치에서 처음 각 위치를 뺀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어서 각 속도와 각 가속도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병진 운동의 정의인 위치, 속도, 가속도 단어 앞에 각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회전에 대한 물리량으로 정의하니 이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평균 각속도라는 것은 평균 속도와 비슷하게 각 변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를 하며 기호는 오메가를 사용합니다. 이때 기호 오메가 역시 속도 기호인 V와 비슷하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는 이런 평균 첨자를 붙여서 평균 각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 씁니다. 이때 평균 각속도에 걸린 시간 델타 t를 극한을 0으로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러한 평균 가속도는 바로 순간 각속도가 되는데 기호로는 이러한 오메가는 dt분의 d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각속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 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어서 평균 각가속도라는 것은 평균 가속도와 비슷하게 각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그 기호는 알파를 사용합니다. 이때 우리 가속도는 이런 A를 썼었는데 회전 운동에서는 알파를 사용한다는 것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러한 평균 각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델타 t를 0으로 극한을 취하게 되면 바로 순간 각 가속도가 되며 수식으로는 알파는 dt분의 d 오메가가 됩니다. 병진 운동에서 가속도가 일정한 강체인 등가속도 운동이 중요했던 것만큼 회전 운동에서도 각 가속도가 일정한 강체가 중요합니다. 각 가속도는 알파인데 알파의 정의가 앞 슬라이드에서 dt분의 d 오메가였으므로 이를 풀었으면 d 오메가는 알파 dt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양변에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좌변은 델타 오메가가 되고 지금 여기서는 각 가속도 알파가 일정하다 가정하므로 알파가 적분 구간 나오게 되면 알파 인테그랄 dt 즉 우변은 알파 델타 t가 됩니다. 여기에서 오메가는 처음 t가 0일 때를 오메가 i 그리고 나중 시간 t일 때를 오메가 f라고 하면 델타 오메가는 오메가 f 빼기 오메가 i가 되고 우변은 알파 t가 됩니다. 여기서 양변에 오메가 i를 더해주면 나중 각속도는 처음 각속도 더하기 알파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가속도식 바로 비교를 좀 하자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라는 식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속도는 각속도 서로 대응이 되고 말 그대로 또 각 가속도는 가속도 이렇게 서로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세타 f 나중 각 위치는 세타 i 즉 처음 각 위치 더하기 오메가 it 더하기 2분의 1 알파 t 제곱 이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등가속도 공식에서 두 번째 식과 대응되는데 두 번째 식을 한번 적어보면 S는 S0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을 보면 마찬가지로 병진 운동에서의 위치와 회전에서의 각 위치 그리고 병진에서의 속도와 회전에서의 각속도 그리고 병진 운동에서의 가속도 A와 회전에서의 각 가속도 알파 이렇게 서로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식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시간 t를 소거하게 되면 오메가 f의 제곱은 오메가 i의 제곱 더하기 2알파 세타 f 마이너스 세타 i라고 적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이렇게 식을 암기하는 것보단 우리가 기존에 암기를 하고 있던 등가속도 공식의 세 번째 바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이것을 조금 풀었으면 v제곱은 v0의 제곱 더하기 2as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회전에 대한 물리량으로 서로 대응시켜보면 바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 더하기 2알파 세타가 되므로 여기서 이 세타도 원래는 변위를 의미하므로 정확하게는 이 자리에 델타 세타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도했던 이 결과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있던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면서 각 가속도 알파를 소거하게 되면 이렇게 나중 각 위치는 처음 각 위치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오메가 i 더하기 오메가 f의 t가 되는데 이를 병진 운동으로 대응시켜보면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2분의 1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의 t가 됩니다. 이 역시도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만족했던 방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회전 운동이라는 것도 입자 관점에서 보면 원운동하는 병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입자의 접선 속력 V는 그 정의에 따라서 델타 T분의 델타 S인데 이때 이 S는 원 운동이므로 호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호의 길이 S는 R 세타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식을 S에 대입을 하면 여기서 이때 이 R 같은 경우는 원 운동을 하는 내내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므로 R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dt분의 d세타는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오메가로 정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V는 R 오메가 이렇게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속력 V는 각 속력과 반지름의 곱과 같게 됩니다. 이 관계는 S는 R 세타 이 식을 양변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S는 위치는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우변은 R은 시간과 무관하고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 해서 V는 R 오메가 중요한 관계식인 만큼 암기해야겠습니다. 접선 가속도 AT는 그 정의가 바로 접선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량이 되는데 이 역시도 앞에서 우리가 V는 R 오메가라는 관계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dt분의 dr 오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r은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함이므로 이 r은 앞으로 나오고 남아있는 dt분의 d 오메가 적을 수 있는데 우리가 dt분의 d 오메가는 정의를 각 가속도 알파로 쓰기로 약속했으므로 r 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 식은 v는 r 오메가를 양변에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v는 가속도 a 그리고 상수 r 곱하기 오메가의 시간 미분인 알파 해서 a는 r 알파 이 방정식도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 사이에 아주 중요한 물리량 간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겠습니다.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의 물리량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배웠는데 이때 이 속도를 v는 r 오메가라고 하는 이러한 회전과 관련된 물리량 오메가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이 식이 r분의 r 오메가의 제곱이 되므로 r 오메가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운동의 가속도를 속도 또는 각속도 v 또는 오메가 중에 어떤 물리량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r분의 v 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중에 해당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체가 이렇게 회전하게 될 때 입자의 전체 가속도는 바로 접선 방향으로의 가속도함과 이렇게 지름 방향으로의 가속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접선 가속도의 크기는 앞 슬라이드에서 AT는 R 알파임을 배웠고 여기서 지름 방향으로의 이 가속도는 그 크기가 바로 구심 가속도이므로 요 앞에서 R 오메가 제곱임을 배웠습니다. 즉 전체 가속도의 크기는 접선 방향과 지름 방향으로의 가속도에 이렇게 벡터 합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접선 가속도 대신에는 R 알파를 대입하고 지름 방향으로는 구심 가속도의 크기이므로 R 오메가의 제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전체 가속도 A는 R 곱하기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물리량인 세타, 오메가, 알파를 배웠고 병진 운동 물리량인 S, V, A와의 관계식까지 다루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10 고정축에 대한 강체 회전에서 돌림 힘인 토크, R자 돌림 힘을 받는 강체 그리고 관성 모멘트를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